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자, 또 이거냐 싶으시죠? 네, 르노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막 한 대여섯 편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스콘즈가 아니었나요? 싶으시죠?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냥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2.0 터보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올휠 드라이브도 아니고요, 알핀도 아닙니다. 211마력 모델이죠. 사실 대부분은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 모델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장점은 가장 저렴한 가격. 그랑 콜레오스 디자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차가 적당히 넉넉하면서도 근데도 디자인은 또 너무 커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 기존에 있던 다른 이 크기의 모델들은 약간 뭐랄까 남성스럽죠, 대체로. 근데 요거는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좀 곡선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나는 차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서 굳이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이브리드를 돈을 더 내고 살 만큼 연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 동승석의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랑 콜레오스의 다른 장점들이 너무 매력적인데 나는 이걸 좀 싸게 샀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검증이 안 된 건 맞잖아요. 물론 기존의 아르카나라던가 이테크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관리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고장날 소지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리고 기능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리비나 관리비는 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는 정비성이 좋을 거고요, 정비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고요, 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또 있으니까 한번 올휠 드라이브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니지만 2.0 터보 가솔린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이 모델은 2.0 터보 그랑 콜레오스 모델이고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아이코닉 트림에 선택 옵션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휠도 사실은 기본 모델은요 19인치 휠입니다. 알핀이 아니면 19인치 모델인데 지금 여기는 선택 옵션으로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알핀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지금 뭐 파란색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레이 컬러와 블랙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톤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랙으로 중간중간 강조가 들어가 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알핀보다는 이 디자인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감독님은 알핀 디자인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취향이니까요. 요게 조금 더 저는 좀 단정하고 이렇게 진중해 보여서 이 포인트가 없이 들어가 있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어반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 어반 그레이 컬러에 지금 블랙 이런 부분, 범퍼 부분에 블랙 유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옆으로 넘어오시면 휠이 좀 다르죠? 아마 그동안은 이제 똑같이 그랑 콜레오스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지만 그때 전에 보여드린 건 알핀 모델이고, 요거는 이제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근데 선택 품목으로 20인치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245, 45R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뭐 옆라인 이런 거 다 그대로 크게 차이가 없어서 파란색 포인트들이 다 빠지긴 했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승했던 그랑 콜레오스 중에서는 요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진짜 취향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처음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뒷부분도 사실은 뭐 특징이 다를 게 없습니다. 알핀 포인트 있던 부분 다 빠졌고요. 올휠 드라이브라고 써있던 부분이 없죠. 그냥 뒤에 깔끔하게 그냥 콜레오스. 네, 그래서 실내는 전에 저희가 베이지색 트림을 또 하이브리드 때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알핀 때는 베이지는 아니었고 알핀 전용 실내였는데 지금은 베이지.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 때 똑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땐 저희가 차박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소개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똑같네요. 이게 아이코닉, 그러니까 알핀이 아닌 모델 중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이고요. 그 아이코닉 트림 중에서 이제 선택 품목으로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3가지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핀 장식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옵션이 다 들어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동승석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 여기 보스 들어가 있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휠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엔진룸에서 큰 차이를 볼 수는 없죠. 저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차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살펴보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갈 정도로 넓게 엔진룸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2.0 터보 정도야
아주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엔진룸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비성은 좀 용이해 보여요. 어쨌든 정비사가 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을수록 정비사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부품을 제거를 하고 그쪽에 손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 시간이 단축되고요. 정비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뭐예요? 공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멀쩡한 부품을 다른 거를 교환하는 것 때문에 볼트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거는 좋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넉넉한 엔진룸과 넉넉한 공간 정비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자, 그리고 7단 DCT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르카나에서 그게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거기에 불편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건 주행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승을 하면서 7단 DCT가 괜찮은지, 그리고 뭐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빠졌고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가 빠졌으면 아마도 주행감이 좀 더 가벼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하러 가실까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 전륜구동이죠. 전륜구동 2.0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는데요. 지금 느끼셨어요?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높은 방지턱을 넘었는데도, 그래서 텅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충격이 크게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랑 콜레오스 서스펜션 자체가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사실 저는 SUV 승차감은 무조건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랑 콜레오스는 저의 그 생각을 좀 많이 깨줬어요. 정말로 승차감이 좋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렬의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까 그 방지턱을 잘 그러니까 넘으면서도 사람에게 충격을 전해주지 않은 이 차가 가장 승차감이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러냐? 움직임이 가장 많습니다. 이 머리 무게가 있잖아요. 이 차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엔진룸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승차감 자체가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도 약간 매끈하고 부드러운 거에 가깝고요. 일단은 이 차의 움직임이 약간 가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약간 좀 억제시키는 느낌.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지만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끌어당기면서 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브리드나 이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 비해서 얘가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좀 더 가뿐하고 가볍습니다.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나 이 하체에 비해서 이 차체가, 이게 하체가 있고 이 차체가 위에가 움직이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이제 그 차체가 도는 게 움직임이 확실히 좀 쫀득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진짜 휙휙거리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움직임이 정말 가볍게 확확확 나풀나풀거리는, 이게 낭창낭창한 차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 하이브리드나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 그랑 콜레오스는 그냥 SUV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가 아니라 그냥 괜찮아요. 승차감이 확실히 괜찮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차인데 다른 파워트레인을 쓴 모델에 비하면 승차감이 1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런데도 다른 SUV 모델들과 비교하면 훌륭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처음에 타기 전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7단 DCT였거든요. 7단 습식 DCT.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르카나 제 차에도 있죠. 물론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훅 출발하고 그냥 대충 막 밟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거 왜 이러지? 싶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출발할 때 주저하는 부분이라던가, 이 변속을 할 때나 아니면 이 방향이 바뀔 때, 힘의 방향이 바뀔 때라던가 이럴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습식 7단 DCT는요 그런 부분이 저는 못 느꼈거든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르카나에서 문제됐던 부분은 없는데, 이 변속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오르막 방향으로 내가 주행을 하고자 할 때, 그게 후진이든 전진이든, 그때 처음에 반대 방향, 내리막 방향으로 살짝 반대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내리막 방향으로 이렇게 움찔거리는 그런 DCT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아르카나에 비해서 그 움찔거리는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양이 확실히 줄었고, 전에는 차 자체가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바퀴 위에 있는 차체만 살짝 영향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브레이크 밟았다가 밟을 때면 살짝 뒤로 밀렸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혹시 느끼셨나요? DCT 치고는 많이 개선이 됐고, 그냥 일반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개선이 되었다. 근데 다만 이 DCT 특유의 약간 직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주행할 때 좀 이 변속이 이렇게 착착착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뭔가 이질감이나 힘이 변화할 때 그걸 줄이려고 약간 좀 다 두루뭉술하게 해놔서 약간 이 DCT 특성이 흐릿해진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는 그냥 편하게 타시기에 뭐 전혀 뭐 AT에 비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DCT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흐릿해졌으니까요. 근데 DCT라서 불편해, DCT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RPM을 높게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RPM을 높게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RPM을 띄우고 얘가 가속을 하는 데까지 좀 이제 영향이 있고요. 이게 RPM 타임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RPM이 살짝 떠 있는 상황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뭐 터보렉 같은 거 안 느껴지게 바로바로 가속이 되고, 근데 조금 RPM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 RPM을 띄우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속한다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지금 이게 211마력이란 말이에요. 토크가 32였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요. 아까 제가 급가속을 한번 시전했던 데가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RPM에 치솟으면서 막 되게 속도는 안 오르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RPM 치솟는 만큼 훅훅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승차감도 그렇고 주행감도 그렇고 뭐 가속할 때 느낌도 그렇고 차가 좀 가볍게 가뿐하게 좀 움직인다는 생각이 저는 전체적으로 들어요. 정말 그냥 타기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딱히 진짜 골고루 다 삐뿔 이상인 느낌. 다 준수해. 그랑 콜레오스 내에서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가 하나가 얘가 제일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이 정도면 합격 이상. 삐뿔. 딱 그 느낌으로 다 이렇게 뭔가 A뿔까지는 막 아닌데 뭔가 전반적으로 다 B뿔 이상? 고르게 다 불편함 없이 타기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여기 안에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 같은 것들은 똑같죠?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승차감과 주행 질감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얘가 솔직히 1등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3등하고 차이가 나는 2등. 이 1등, 2등 그 갭은 좀 적으면서 3등하고 좀 차이가 나는 2등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다 어쨌든 나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냥 보통이냐? 보통보다는 좀 좋아요. 보통보다는 좀 좋은? 막 되게 좋아, 막 완벽해,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 보통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뭐 딱히 흠잡거나 타면서 싫은 부분이 없겠는데? 딱 이런 느낌으로 다 괜찮습니다. 약간 좀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흥분을 했네? 이게 가격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정비성 분명히 좋을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빈 공간이 많잖아요. 정비하기 편하고 공임 줄어들 거고, 물론 뭐 공임은 어디에 공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데요. 가격적 메리트를 생각을 한다면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올휠 드라이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륜구동을 타면 별로일 거다, 상대적으로 실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난 얘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그리고 연비는 올휠 드라이브도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는 그랑 콜레오스를 가장 저렴하게 타고 싶다, 근데 이 모델을 선택하면 뭔가 나쁘고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격 이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비는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보단 떨어지지만 이걸 내가 진짜 뭐 5년에 10만 이하로 타면 사실 그 연비에 따른 그 기름값 대비 계산을 해보고 이랬을 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등등을 계산을 해봤을 때 나는 주행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주말에 진짜 장거리만 뛰신다 가끔, 그러면은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차에. 근데 차를 그냥 오래 세워두고 오래 방치하는 것도 사실 차에 좋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도시 조건은 사실 되게 유명한 가혹 조건이거든요. 차량의 가혹 조건이라서 그 엔진오일 교환 그런 매뉴얼 같은 거에 써 있어요. 가혹 조건이면 좀 자주 갈아라. 근데 그 가혹 조건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시나 이런 차 많이 막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데가 사실은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해요. 근데 나는 주로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차 맨날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차를 더 가혹하게 쓰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그 차를 사용한 키로수에 비해서 차를 좀 무리시키고 계시는 거에 가까워요.
수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수리할 부분이 적고 그런 차를 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도심의 그런 가혹 조건이 하이브리드 연비는 더 좋아지는 조건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막히는 길에서 되게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연비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되는 정비라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관리를 위해서 이 오일류를 갈아주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전륜구동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이 가성비라는 건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정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뭔가 다른 차에 비해서 부족할까봐 망설일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디자인과 가격이 마음에 든다? 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게 달리면 달릴수록 승차감 괜찮고 주행질감 괜찮거든요. 이런 웬만한 그런 요철이나 이 뭐 이렇게 맨홀 뚜껑 같은 데 지나는 거는 거의 뭐 티도 안 나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관건은 2열 승차감이 되겠죠. 일단 지금 1열만 주행을 해본 바로는 완전 저는 가격이랑 뭐 이후에 정비 관리 이런 거 생각을 할 때는 완전 이거 저는 사실 좀 차값이 좀 부담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완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 목소리 점점 흥분하고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고 이제 2열을 타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열 승차감을 제가 잠깐 이렇게 타고 오면서 좀 가만히 느껴봤거든요.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솔린 터보인데 올휠 드라이브 모델하고 지금 이 가솔린 터보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타봤거든요. 이거 전륜 구동인 거죠. 근데 그 순서를 꼽자면 올휠 드라이브는 1, 2열 승차감이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열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2열 승차감은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륜 구동 그냥 가솔린 터보 모델은 1열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데 하이브리드보다 떨어지고 올휠 드라이브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1열 승차감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고 근데 이게 승차감이라는 게 좀 편한 쪽에 가까운 건 하이브리드가 좋은데 또 이게 주행할 때 맛으로 치면은 올휠 드라이브가 더 좋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전륜 구동의 가솔린 터보 모델은 1열 승차감은 좀 부족해요. 근데 말 그대로 부족한 거지 다른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콜레오스의 승차감은 1열은 제일 다 괜찮습니다. 다 세 종류 다 괜찮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요 전륜구동 가솔린 터보 모델은 덜하다. 근데 이 2열로만 놓고 따졌을 때는 얘가 두 번째, 올휠 드라이브가 1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1열, 2열 다 사람을 태울 때는 지금 이 모델도 괜찮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2열 승차감이 엄청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1열 승차감이 못 쓰겠는 정도는 절대 아니고 1열 승차감도 좋은데 2열 승차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오히려 4명이 다 타기에는 가격이 올휠 드라이브처럼 비싸지도 않으면서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좋다고 느꼈냐면 올휠 드라이브는 당연히 구동축이 뒤에도 있고 무게도 더 묵직해지니까 당연히 뭐 좋을 거 예상이 되고 근데 하이브리드도 전륜이고 얘도 전륜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솔직히 스스로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앞에가 움직임이 좀 되게 적어요. 이렇게 꾹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델 시승을 할 때 뒤에 튕기는 게 앞으로 영향을 줘서 이렇게 퉁퉁 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는 잡고 있고 묵직한데 뒤에가 흔들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뒤에가 더 그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차는 이 흔들림을 그러니까 이 노면이 달라졌을 때 앞에랑 뒤에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앞에도 흔들리고 뒤에도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열 승차감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1열이 움직임이 많은 만큼 2열도 상대적으로 같이 그냥 움직이니까 이게 극대화되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2열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제 하이브리드는 2열이 굉장히 아쉽다고 1열이 뭐 너무 좋아서 2열이 별로예요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좀 저는 2열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2열도 괜찮습니다. 근데 2열이 막 엄청 편안하고 막 모든 움직임부터 상세해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탔던 이 비슷한 급의 SUV 중에서는 일단 가장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지금 휠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잔진동은 들어오고 바닥진동은 들어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승차감이 이렇게 멀미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부분이 적고 막 덜덜덜덜 거리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2열에 타고 다닐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2열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다, 그리고 2열에 타는 사람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콜레오스를 사시려면은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가솔린 터보가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열을 타보면서 뭔가 제 예상에서 빗나간 게 좀, 그러니까 예상과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 차도 2열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기도 하고 2열이 나쁘지 않아서 이게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열 승차감은 올휠 드라이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올휠 드라이브는 비싸니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다 타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륜구동 모델, 2.0 터보 올휠 드라이브 모델과 전륜구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타봤는데요. 이게 확실히 좀 예상과 달랐던 부분도 있고 또 각자의 장단점은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정말 좋고 1열 승차감, 1열 주행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솔린 2.0 터보 4륜구동 올휠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걔는 주행 느낌이 쫀득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이 주행 느낌, 주행 질감 좋아하는 거는 딱 그 성향이 좀 있기는 해요. 약간 평소에 약간 이 쫀득하게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고 좀 차를 빨리도 달리는 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 주행감은 가장 신났고요. 그리고 2열 승차감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2열에 사람 많이 태울 거고 내가 뭔가 좀 난 달리는 맛을 원한다 하면 저는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추천합니다. 오늘 타고 있는 2.0 터보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가장 좋진 않아요. 지금 그 세 가지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는 아니에요. 주행감도 1등은 아니고 승차감도 1등은 아닌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중간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뭐 1, 2, 3등이 다 같은 비율로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말은 중간이지만 이게 왜 어떤 거는 A고 어떤 거는 D였을 때 얘는 다 B 이상은 하는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운영하는 비용이나, 그러니까 연비는 좀 부족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정비하는 비용, 그리고 뭐 앞뒤에 사람을 다 태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성비는 제일 좋은 모델. 물론 가장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라 진짜 다 쓸만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그랑 콜레오스 2.0 터보 전륜구동 모델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세 대를 다 비교해 드린 게 이제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